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알짜를 찍어드립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3월 31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확인하래요. 향후 1년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공공주택이 무엇이죠? 공공주택 사업자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렇게 세 종류가 공공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요, 불패신화가 있어요. 웬만해선 손해 안 본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죠. 자, 내년 3월까지 공급되는 공공주택 규모는요, 375곳에 전국적으로 12만 8,653호가 공급되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55곳에서 6,792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7만 2,702호가 공급됩니다. 숫자가 많네? 보면은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해요. 다 임대고요. 다 공공 분양은 서울 지역은 590호밖에 안 되고 경기 인천 지역은 23,355호가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공공 분양 경기 인천 지역에서 괜찮은 지역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서울 지역의 공급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임대가 차지한다. 그 임대 중에서도 73%가 행복주택입니다. 여기서는 시대 대비 60에서 80%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분양평수 19평 이하의 초속 면적이라서 한두 명이 겨우 거주할 수 있는 크기고요. 대부분 거주 기간이 청년은 6년, 그리고 신혼부부는 10년밖에 안 되는, 정말로 만들면 안 됐어야 되는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럼 그건 제외하고 공공분양을 봤더니 590호밖에 안 되고 게다가 모두 다 신혼희망 타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662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만들거든요. 막상 만들고 나면요, 주변 시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인천 지역 그나마 좀 숫자가 많죠. 공공임대주택이 4만 호 정도가 되고요. 공공분양주택이 2만 3천 호가 됩니다. 분양보다 임대가 훨씬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뒤에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공공분양주택에서 좀 괜찮은 지역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지역 분양부터 보겠습니다. 6월, 9월, 11월에 강서아파트, 대방아파트, 공릉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된답니다. 이게 다예요? 예, 다 맞아요. 공공분양의 서울 지역은 시가 많은 지 오래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거 모두 다 신혼희망 타운이에요. 얼마 안 되는 공공분양마저도 김영민 국토부 장관 시절에 전부 다 신혼희망 타운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신혼부부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버렸습니다. 자, 올해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요, 2018년 12월에 발표된 서울 공공부지 활용 방안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방아파트, 공릉아파트, 강서아파트 보이시죠? 국방부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신혼희망타운 플러스 행복주택 결합으로 만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 이 당시에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고 서울시장이 반대하니까 공공부지 활용 방안으로 꽤 많은 규모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주거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특정 계층만 챙기는 주거 정책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분양은 신혼희망타운, 임대는 행복주택으로 되다 보니까 신혼부부나 청년 아니면 지원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크기가 작아서 실수요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 서울 지역은 패스해야 되고요. 경기 인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1년간 경기 인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2만 1,396호인데요. 그 중에서 알짜를 꼽으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고양 지축지구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 합쳐서 한 1,050호 정도가 되는데 경쟁률 박 터질 거기 때문에 웬만한 가점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미실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관심 가지실 만한 데가 바로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5,460호가 향후 1년 이내에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하다 이제 분양하냐 이거죠. 자, 과천지식정보타운은 2011년에 지정했고 고양지축지구는 2009년에 지정했으며 인천 검단 신도시는 2003년에 지정했습니다. 물론 지구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은요. 고양지축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2017년인가 민간 분양 나섰잖아요. 그래서 민간 분양 상당수 입주했는데 공공 분양 이렇게 늦게 진행되면 어떡해요? 과천직정부타운도 민간 분양이 먼저 진행하고 있죠. 자, 인천 검단도 공공 분양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검단 신도시 괜찮은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공급되는 인천 검단 신도시 주택은요 1단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1단계에 해당되는 지역이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내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2023년 입주로 지금 그 입주 기간이 분양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가 왜 괜찮냐면은 제가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일단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인천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김포공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직이다. 그 지리적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이 검단 신도시가요. 7만호 규모예요. 원당지구나 검단 2지구 그리고 당하지구까지 합하면 규모가 거의 분당급 규모거든요. 자, 이 정도로 대규모 신도시면은요.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요. 도시철도와 서울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2003년에 지정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서울 연결 도시철도가 없다는 건 진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입주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5호선이나 9호선, GTX D노선 등을 끌고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믿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 왜냐면 지금 공공분양 자체가 씨가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검단 신도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멀리 외곽 지역에 있는 분양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죠. 현실적인 방안에서 검단 신도시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린 거고 이미 1단계 단지에서는 상당수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 주고 사지 마시고요. 공공분양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1년간 공급물량 요약하면요. 서울 지역은 임대주택 모두 소형 면적의 행복주택 중심으로 진행된다 쳐다보실 필요도 없고요. 분양은 특정 계층을 위한 소형 실혼희망 타운이다. 이게 김영민 국토부 장관의 가장 잘못한 정책이다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경기 인천 지역 역시도요. 초소형 면적의 행복주택 위주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일부 알짜 지역에서 분양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인기 지역이다 하지만 검단 지역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생활 기반이 서쪽으로 있으신 분들은 검단 지역 꼭 청약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보다도 더 나아 보이는 게 바로 이 검단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어쩌다 이렇게 됐나? 왜냐면은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이 너무 없고요. 너무 느리게 분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간 분양보다 더 느리게 공급을 해요. 자, 공공 분양의 중심이 돼서 빨리 공급하고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서 지금 수도권 지역의 주택 부족을 해소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늦게 분양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여기서 바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제기가 되는 겁니다. 한 언론 보도 볼게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묶인 3기 신도시 공급물량 절반 가까이가 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전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공급이 됐어요. 거기 보면은 공공주택은 20% 이상, 민영주택은 80% 이하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보면은 분양 아파트 굉장히 많거든요.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분양 물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한테 크게 도움이 됐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요, 공공주택이 50% 이상인데 여기서 공공임대가 35%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민영주택의 50% 이하를 차지해요. 문제는 여기서 공공임대가 현재 김영민 국토부 장관 시절에 지정된 신규 택지에서
40에서 45% 비율을 차지하고요. 공공분양이 15%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분양에서 이 임대 아파트의 적자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이 최대한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된다. 그럼 비싸게 분양하려면은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지연 분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물량도 너무 없다는 부분, 너무 느리게 분양한다는 부분, 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제대로 된 무주택자들한테 희망이 되려면은요, 바로 3기 신도시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공분양 비율을 많이 늘리면서 공공임대의 적자도 해소하고요, 빠르고 저렴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은 민영주택도 굉장히 느리게 분양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분양 중심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도 없으면서 임대 비율만 늘리는 도시계획 이제 그만해야 되거든요. 임대 비율만 늘리면 뭐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공공지원 민간 임대 이런 거 사업자 공모하거든요. 그냥 이 사업자한테 임대 용지 그냥 매각해버리고 나는 돈 받고 임대주택 늘리는 실적만 부풀리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도 요즘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기 처약 넣으려는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게다가 행복주택 보세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원룸과 1.5룸의 아파트 용지를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청년들이 저 멀리 동탄 이 신도시 같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가서 원룸 구하겠습니까? 차라리 2, 30만 원 더 내고 도심권에 구하겠죠. 그리고 원룸이나 1.5룸 임대는요, 공공주택 용지 낭비하지 말고요, 준주거나 자족용지, 상업용지 활용해서 공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용 51제곱미터 이상만 아파트 용지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거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호도 떨어지는 초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아파트 용지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변창 국토부 장관도 공공분양 확대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신규택지에서 분양이 늘어날 수 있도록은 좀 바꾸지 않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적지 않은 비율이 임대주택 용지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모두 다 그 안에서 추가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향후 1년간 공급될 공공분양 물량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 기회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해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공공분양입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공공분양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